오늘은 제가 이익 소각과 관련된 내용 가지고 왔는데요. 여전히 빅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분석하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요건 포함해서 한 3건 정도가 계속 승소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리스크를 알면서도 실행을 하신 대표님들이 많이 있으셨죠. 그 중에 하나가 한두 건씩 지금 터지기 시작한 거고, 근데 어쨌든 승소가 되고 있어서 대표이사가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그 매입 대가를 배우자가 받았는데 이게 반대로 대표이사한테 갔느냐 안 갔느냐, 결국은 이거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배우자가 대표이사한테 다시 그 돈을 보내지 않았다.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세무사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싱커벨 신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익 소각과 관련된 내용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제가 한 발 늦었죠. 예, 여기저기서 지금 유튜브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세무사님들도 그렇고 또 대표님들도 그렇고 여러 방면에서 파악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전히 빅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분석하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나온 건 이제 수원지방법원 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에 요건 포함해서 한 3건 정도가 계속 승소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까지 파악을 하고 왔고요. 지금 어쨌든 부가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문이 나와서 요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판결문 본문을 다들 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자,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이익소각 유상감사 지긋지긋하게 들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이사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시가로 주식 이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액면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해가지고 증여한다라는 거,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 이 배우자가 본인의 주식이 된 걸 가지고 법인에 나 이 주식 필요 없으니까 너가 사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법인에 매각을 하고 법인한테 매입 대금을 받습니다. 예, 법인에서 매입 대금 지급하고 법인은 매입 주식을 소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은 어디로 들어가 있죠? 배우자한테. 예, 배우자한테 들어가 있고, 대표이사는 그럼 손해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저희가 살펴보면 지분율의 변동이 결국은 없어요. 예, 최대 주주가 유지가 되고 경영권도 잘 유지가 됩니다. 네, 때로는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이익 소각을 활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배우자는 시가랑 대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 부동산으로 설명드리니까 잘 이해하시던데, 부동산 10억짜리를 사서 내가 10억에 팔면 세금이 없죠. 근데 부동산 10억짜리를 사서 20억에 팔게 되면 10억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지금 주식을 내가 넘겨받아서 6억에 받아서 6억에 법인에 팔았기 때문에 시가랑 대가가 같아서 세금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사려고 하거나 어떤 데 쓰려고 했었는데 유동성 자금 확보가 된 거죠. 예. 자, 이것 때문에 지금 갑론을박이 있어서 이거를 배우자가 매각을 한 걸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특성화 기인이기 때문에 본 대표이사 내가 매각한 걸로 보고 대금 지급을 받았다고 봐야 되냐,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몇 년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혜택이 굉장히 많고 진짜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알면서도 실행을 하신 대표님들이 많이 있으셨죠. 그 중에 하나가 한두 건씩 지금 터지기 시작한 거고, 근데 어쨌든 승소가 되고 있어서, 네, 여기서 처분청의 의견은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에 대표가 직접적으로 그냥 매각하고 대금을 받았다 그러면 대표한테 의제배당이 돼가지고 배당소득세를 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배우자를 통해서 우회했기 때문에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골자들을 좀 읽어드리면, 증여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는 원고가 뿅뿅뿅의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그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원고에게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을 하였고, 원고는 뿅뿅뿅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돼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재구성돼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법원에서 조금 유심히 봤나 봐요. 예. 근데 수원지법 판단은 뭐였냐면, 재구성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대요. 예, 재구성할 수 없다고 봄이.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을 했느냐면,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뿅뿅뿅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양도 대금을 뿅뿅뿅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배우자한테 갔던 대금이 이 대표이사한테 다시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표이사가 직접 했다고 재구성해서 보는 거는 아무리 실질과세라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를 이제 재구성할 수는 없다라고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 5억 8천만 원 정도를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이제 원고가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배우자 공제가 6억 정도 있잖아요. 그거를 어쨌든 그 감면 혜택을 총 다 받고 그 다음 다른 증여가 있을 때는 결국은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소진했다라는 의미에서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여 한도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배우자 증여 공제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증여 시에 그 가액 평가가 과소하면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는데 과소하지 않게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시가 평가를 굉장히 잘 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 행위로 봤대요. 그리고 그 법률 관계를 존중해야 한답니다. 네, 법률 관계를 그러니까 증여는 증여, 양도는 양도 이 각각의 법률 관계를 이제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러고 그거를 하나의 사건으로서 연결을 지어가지고 아 이거를 조세를 회피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구나 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제가 캡처를 못 떴지만 어쨌든 그 법인 쪽에서도 우리는 경영권에 대한 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댔었거든요. 근데 그게 합당하게 잘 받아들여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주식의 양도대금 5억 8천만 원 중에서 4억 8천만 원은 뿅뿅뿅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됐고 나머지도 다 뿅뿅뿅이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가지 않고 그 대표이사한테 가지 않고 다 배우자가 소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 양도대금은 어쨌든 그 배우자한테 기속이 되었다. 대표이사가 아니라 배우자한테 기속이 되었다. 배우자 증여공제를 통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이거를 이제 부당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그 이익소각 사건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에 하셨던 분들 마음을 많이 졸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안정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표님들이랑 세무사님들한테 사전 고지는 다 드리고 정보를 드리고 그리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 다 꾸며놨거든요. 꾸며놨지만 지금 현재는 승소를 해서 좀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이기는 하나 이거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하시는 대표님들은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안정적이라고 하는 선에서 진행을 할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고법, 대법까지 가봐야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지금 방향은 좀 긍정적이지만 저는 좀 불안하네요. 아직. 어쨌든 아직까지 나쁘진 않았다. 나쁘진 않다. 자, 결국은 이 이익소각이나 유상감자에 대한 구조가 대표이사가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그 매입 대가를 배우자가 받았는데 이게 반대로 대표이사한테 갔느냐 안 갔느냐 결국은 이거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예전에는 뭐 기회를 균등하게 줬냐 안 줬냐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도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어쨌든 막 판결이 나온 거를 보면은 배우자가 대표이사한테 다시 그 돈을 보내지 않았다.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만약에 배우자가 대표이사, 그러니까 남편한테 다시 그 주식의 매각대금을 대표이사한테 줬다. 자, 요런 대표님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연락 한번 주시면 저희가 한번 상담 나가가지고 가능한 상황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드릴게요. 네, 좀 리스크하다고 이제
표현될 수 있는 발언이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상담을 한번 해보면 가능한지 아닌지 저희 세무사님들 통해서 제가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안 되겠구나 라고 하지 마시고 대표이사 한테 갔다고 하면은 다시 그 자금이 우회해서 갔다고 하면 그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연락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좀 컨설팅적인 내용보다는 정보 전달 내용으로 좀 많이 갔는데 다음 회차부터는 조금 더 대표님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꼭 이런 컨설팅을 통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 이해하지 못하셨다 그러면 전화해서 한번 궁금한 사항들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 한번 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